여러분은 지금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슈퍼맨? 아니면 어벤져스? 글쎄요, 그것보다는 스스로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아닐까요? 지난 2일 대구시민 안전 테마파크는 평소보다 훨씬 북적였습니다. 제19회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안전 캠프가 진행된 건데요. 60가족을 뽑는데 지원한 가족은 무려 350가족. 뜨거운 인기에 참가 인원을 늘려서 올해는 80가족 274명이 참가했습니다. 정말 대규모 행사. 아이들이 몸에 그렇죠. 뭐 안전에 대한 습관 같은 것들 조금 익어서 혹시나 뭐 유사시에 이제 그런 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느낌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참가자들, 이제 안전 캠프가 시작됩니다. 2003년 중앙로역 지하철 참사는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의 가슴 속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어졌는데요. 참가자들은 이곳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특별히 마련된 체험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평상시에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일 뭐 기본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차 조심해라 뭐 그 정도밖에는 못하죠 사실.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애가 많은 걸 배워가지고 평상시에 뭐 안전하게 이렇게 뭐 모든 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9회째로 약 한 1,200여 가족이 참여하였고 참여한 인원은 한 4,600명 정도 됩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 체험과 교육을 통해서 안전 문화에 대한 생활 체험을 습득하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캠프의 첫 코스는 승강기 체험존입니다. 매년 우리 지역에선 승강기 사고가 1,000건 넘게 일어나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또 아이들도 그 사고로부터 예외일 순 없죠.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에 갇힌 상황이 연출이 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른들한테도 필요한 교육이겠어요. 덕구! 여보세요?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7자리 숫자가 있어요.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꼭 보세요. 6, 2, 0, 5요. 아빠 차에 차 번호가 있듯이 엘리베이터도 번호가 있대요. 고유 번호가 그래서 있군요. 이 번호 네. 말해주면 어느 곳에 엘리베이터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구조가 됐나 볼까요? 중요한 거. 처음 알았어요. 네, 축하. 신기해 잘했어요 그쵸? 우리 살았어. 야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어떻게 한다고? 비상벨 누르고 비상벨 위에 있는 번호 불러요. 이런 안전교육은 특히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로만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진짜로 내가 갇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누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교육 현장인 것 같아요. 이번 코스는 전기사고 예방존입니다. 전기사고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안전사고잖아요.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비가 올 때는 가로등이나 신호등에는 손을 저 몰랐어요. 않는다. 알았죠? 안전의 위험이 자,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집에서 또 저렇게 여유 안 되고 잡아다니는 또 경우 방구로 종종 있는데. 이거는 귀찮으셔서 이제 무시개 그래요. 불을 내겠습니다 네. 하는 이제 징조죠. 이 자체가. 우리 집 그런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저희 집에 맞았어요. 네, 그쵸? 꽂는 게 한 개 있어요. 진짜? 집에 멀티탭 위에 또다시 올려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안전 불감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대로 선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마의 반성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게 막아줌으로써 여기 이물질이나 각종 먼지가 막 쌓이면 또 합선될 수도 있고 또 화재될 수도 있고. 저기에 먼지 참 많아요. 그럼요. 이런 안전캡이 몇백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구매해야겠네요. 네, 아니, 특히 진짜 어린이가 있는 욕실이나 경우에 저게 젓가락 같은 거 화장실, 찌르는 경우도 또 있어서 세면대에서 막아놓는 게 안전하긴 물기가 해요. 많은 장소에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물기가 들어가면
콘센트 그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전기가 합선이 되고 감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집에 화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요 세제랑 물이랑 섞어서 이렇게 묻혀놨는데 지금 거품 나요 안 나요? 가스가 새고 있는 거예요. 가스가 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 밸브를 잠그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밸브를 잠그고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가스 회사에다가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가스 점검법은 어른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저도 실천한 적은 없거든요. 반성합니다. 여러분, 가스 점검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가스가 누출됐을 때 환기한다고 환풍기를 틀면 절대 안 됩니다. 자칫하면 불이 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니까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전기와 가스는 누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가스는 사고가 났다 하면 건물 자체가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웃까지도 피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원래는 냄새가 없지만 가스에 냄새를 첨가를 해놨어요.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가스 사고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맞아요. 평소에 그런 것들은 잘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 이어폰 꽂고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무단횡단하다가 덤프 트럭에 부딪힌 이야기 뭐 알고 계세요? 그죠? 네, 그만큼 그 스마트폰이 사회에는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굉장히 실생활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제 기구인데. 한 조사에 따르면 길을 걷다가 사고당한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위험한 상황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해서인데요. 스마트폰, 걸을 땐 잠시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위험해요. 평상시에 길 가면서 스마트폰 많이 보면서 해요? 아니요. 왜요? 폰이 없어요. 폰이 없는 우리 친구에게 인터뷰를 했군요. 네. 안 본다. 안 본다. 바깥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서도 안전교육은 계속됩니다. 이번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모두 지진 대처법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해야 하고요. 흔들림이 멈추면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소화기 사용법까지 배울 수가 있네요. 이것도 꼭 알아둬야 할 거죠. 오늘 아이들이 재미있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화재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흔적을 이곳에서 마주했습니다. 처음 불이 났던 1079호 열차가 전시돼 있는데요. 참담한 모습에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 계세요? 네. 네. 저도 그 시간에 거기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네. 그냥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말 잘 만들어줘야겠다는 그런 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만 눈물 닦으시죠. 네네. 사고의 모습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공간. 한 사람의 잘못이 192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하철 안전교육도 실시를 하는군요. 그렇죠. 실제 지하철이죠. 우선 비상 인터폰 사용법부터 배우기로 했습니다. 시작, 한번 해볼게요. 언니 여기 상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네, 119 신고해주세요. 이걸 신고해주세요. 아, 기관사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장비군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거죠. 지하철 여기 빨간색 장치 보이시죠? 그 당시에 있었는데 여는 방법을 몰라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사고가 난 거니까 되니까 조금만 더. 자, 열리나요? 안 열리죠? 자, 지금 하나. 시작했습니다. 이제 열어볼게요. 자, 양손. 와, 신기하죠? 자, 내 몸쪽으로 당겨주면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런 건 꼭 숙지하고 있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되게 간단하죠? 아이들도 쉽게 문 열기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배운 대로 할 거예요. 알겠어요.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도 방금 배운 대로 할 수 있을지 지하철 안전교육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됩니다. 다행히 누군가가 문을 열었고 차례로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어두워서요. 그러네요. 예, 정말 실제 상황 예. 같은 이게 느낌이 정말 드네요. 실제 상황이라면 긴박한 느낌도 들고. 너무너무 지금도 무서운데요. 너무너무 무서울 것 이 같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저희 그렇죠. 스태프들조차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게 이제 유독가스는 아니지만 저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바닥에 피난 유도 표지가 있는 거죠. 형광 표지만 보고 따라갔는데 이 깜깜하니까요. 아, 도대체 언제 도착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저 형광색으로 이제 표지가 있고. 예. 어머님이 저를 다행이네요. 살려주셨어요. 같이 왔거든요. 아니, 훈련인 줄 아는데도 약간 손에 땀을 맞아요. 교육을 통해서 이런 또 어떤 현장 학습을 통해서 슬기롭게 침착하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이 최고야. 아빠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전이 행복이고 미래다. 살다 보면 누구나 위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위기에 누군가 무너지지만 또 다른 누군가 무사히 빠져나오는데요. 그 차이는 딱 하나, 준비입니다. 우리를 지킬 무기는 바로 사고에 대한 대비란 걸 잊지 마세요.